그러면 이때 x는 항상 뭐의 배수? x는 뭐의 배수? 5의 배수. 18-y는 항상 뭐의 배수다? 3의 배수다 라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아까 무식하게 넣었던 건 y자리에 1 넣어볼까 2 넣어볼까 3 넣어볼까 이렇게 놓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x자리에 5 넣어볼까 10 넣어볼까 15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뛰어 넘어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요. 자, 한번 보자. 얘가 x가 5의 배수기 때문에요. 5가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 5가 있으니까 얘는 3이 돼야 되지. 얘가 3이 될 때 y의 값은 몇입니까? 얘가 3이 될 때 y의 값은 15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번엔 5의 배수니까 10으로 막바로 치고 가요. 그러면 얘가 5니까 여기에 몇이 오면 돼? 6이 오면 되지. 이때 y의 값은 몇입니까? x가 10일 때 y의 값은 몇? 12가 되면 되겠죠. 왜? 6이 나와야 되니까 18-y가 6이 돼야 되니까. 자, x가 이제 15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몇이 오면 되겠습니까? 9가 오면 되므로 y는 몇이 되면 되겠다? 9가 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느낌 오지 않아? 이제 안 봐도 알지. 50, 15 이렇게 5씩 커지는데 얘는 3씩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답을 냅니다. 아이씨, 느낌 왔어. 자, x하고 y를 구하랬으니까 x하고 y를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5일 때 15, 10일 때 12, 15일 때 9. 그럼 얘 며칠 때? 20일 때 6. 25일 때 3.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이해되십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아래 있는 문제 유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인데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 유형으로 풀면 뭐야? 불러 시작.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이에요. 자, 얘 두 가지 솔루션으로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얘를 기본 유형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래, 느낌 오지? x의 제곱에다가 얘를 붙여줘야 돼. 그러면 무슨 숫자만 있으면 돼? 1. y의 제곱에다가 얘를 붙여주면 무슨 숫자만 있으면 돼? 4. 1하고 4도 하면 5네? 그래서 이 녀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4는 0이야. 즉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야. 그러므로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야 라고 기본 유형으로 풀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 유형을 연습하고 있어. 기타 유형을 연습하고 있어. 기타 유형. 그래서 기타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수 조건 문제를 기타 유형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나름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맞아?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x, y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실근 x를 갖는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즉, 실수 조건을 가질 때는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쓰려면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겠지?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쓰고 상수항 자리에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야.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실근 x를 갖는다는 건 판별식 t가 0 이상이다 아닌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나 4분의 d 공식 써야겠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는 0 이상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에다가 1 빼기 5는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얘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너무 싫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y 플러스 2의 제곱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0 이하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런데 y는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지. 맞아?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 0 이상이면서 0 이하인 수는? 0밖에 없어. 그치? 0 이상이면서 0 이하인 수는 0밖에 없습니다. 즉 y 플러스 2가 0이라는 얘기는 y가 몇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자,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주어진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5는 0 이런 식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나오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나오네요. x가 몇 나오겠어?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도 풀어보니까 왜 기본 유형이 기본 유형인지 알겠지? 훨씬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기본 유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비틀어서 변형 유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풀이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아무래도 기본 유형이다. 알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 네. 네. 저는 물 좀.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로써 연립방정식도 배웠고 공통분도 연립방정식도 배웠고 부정방정식도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근 배울 겁니다. 자, 공통근이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은 녀석을 우리는 공통근 문제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통근 무슨 얘기인지 중학교 수준의 얘기를 해보자면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얘기해봐. 미지수는 몇 개인 상황이야? 하나? 식은 몇 개인 상황이야? 두 개. 두 개. 와우, 식이 미지수보다 더 많네? 공통근 문제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뭐 아니면 뭐가 나와? 1 아니면 2가 나오지. 아래 있는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1 아니면 3이 나오지. 그런데 뭐래? 둘 다를 AND로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래. 그러면 그 근은 뭐가 되겠어?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은 1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1을 공통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요 방정식에도 근이 나오고 요 방정식에도 근이 나오는데 우리는 답으로 공통인 애만 뽑아서 근으로 삼을 거야. 공통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두 자변식의 최대 공약수 g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분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얘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은요, 좀 보강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1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그 여백이 좀 있지? 맨 아래쪽에 그 여백에 우리 지금부터 한 6-7줄 정도 되는 필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필기 하나 하고 가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수학에서는 보통 최대 공약수를 대문자 G, greatest, G를 붙여서 써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요, L, 대문자 L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똑같이 맞춰줄까? 자, A라는 수가 있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5제곱 곱하기 13의 7제곱이라는 수예요. 자, B라는 수가 있습니다.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7 이렇게 생긴 수예요. 자, 이때 우리 보고 야, 이제 얘네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해봐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 여러분 뭐라고 써줄 건데? 불러볼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끝. 이렇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한 거야? 공통인수만 곱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와, 얘하고 얘 사이의 공통부분은 2밖에 없네. 3의 제곱하고 3의 세제곱의 공통부분은 3의 제곱밖에 없네. 7하고 7의 5제곱의 공통부분은 7밖에 없네. 얘네는 공통부분 없으니까 하나도 써주지 말아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여기에다가 약간 들였어서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수만 곱해서 구한다.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수만 곱해서 구한다.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수만 곱해서 구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밑에 밑수가 막 쫙 있잖아. 보이는 밑수는 다 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보이는 밑수는 다 써줘요. 2도 보이고 3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숫자 보여? 작은 수부터 쓰면 5도 보이고 또 7도 보이고 또 13도 보이고 또 17도 보여요. 얘를 이렇게 다 써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지수가 큰 것만 골랐어. 얘는 1이 생략돼 있는 거지. 1하고 3 중에 큰 수는 3. 3하고 2 중에 큰 수는 3.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7하고 7의 5제곱 중에 큰 것은 5.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13의 7제곱 그리고 17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밑수를 다 적고 지수 자리에는 큰 수만 골라 쓰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밑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인수는 모두 쓰되 지수는 큰 것만 골라 쓴다. 최소 공배수는 인수는 모두 쓰되 지수는 큰 것만 골라 쓴다. 최소 공배수는 인수는 모두 쓰되 지수는 큰 것만 골라 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론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이론을 조금 확장 발전시킬 거예요. 숫자가 아닌 다항식으로 확장 발전시킬 겁니다. 자, A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식이에요. 자, B라는 식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3의 5제곱이에요. 자, 이때 우리 보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아. 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 뭐라고 쓸 거야? 시작.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 불러보자. 우선 밑에 있는 거 인수를 다 쓸 거야. 시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보이는 거는 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쓸 거야? 첫 번째 거의 지수 자리에는 3 3. 얘는요 내버려두고 얘는요 5 5. 똑같아요. 숫자나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나 되겠으니까 얘는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는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지? 쉽지? 자, 그러면 요 이론까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 다시요 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좌변식은 요 식이야. 요 식의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했지. 자, 요 식의 최대 공약수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최대 공약수 지는 뭐가 되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x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바로 뭐다? 네. 공통분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요것만 3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공통분이다. 한 번 더.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공통분이다. 한 번 더.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공통분이다. 공통분이란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 즉 x는 1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통분 문제 얘 보니까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공통분 문제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엄청 쉬운 거 같지? 중학교 수준에선 이런 공통분 문제가 가끔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럼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의 공통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분 문제는요, 볼게요. 고등학교 수준은 이렇게 나와요. 야, 여기에 내가 식 2개가 있는데 얘가 공통인 군을 갖도록 만드는 m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봐. m은 얘가 상수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인 거랑 똑같아. x하고 m 2개인 상황이야. 아무리 출제자가 야 m은 상수야 이렇게 주장해도 우리는 이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뭐야? 미지수가 몇 개라고? 2개. 식 몇 개? 2개. 출제자는 주장해요. 이게 공통근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이 아닌 무슨 문제다?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공통근의 발전 화살표 빼서 연립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우자. x는 미지수다. m은 상수의 입장이지만 문자 개수 2개, 식의 개수 2개가 되어 결국 뭐를 푸는 것과 구조가 같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요. 그리고 특히 공통분 문제는요.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와, 우리 2차 연립방정식 배웠는데 2차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건 뭐야? 미지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으며 차수를 낮추는 스킬 3가지를 배웠지. 1. 인수 어느 하나가 인수분의 상수항이 0.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요런 걸 배웠어 우리가. 자, 그런데 보자. 특히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 이 경우 3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3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왜? 공통분 문제에서 나오는 연립방정식은요. 앞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난이도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미지수를 줄이는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즉 차수를 낮추지 않고 미지수 줄여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꼭 확인해 본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공통분의 풀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통분 문제를 앞으로 풀 때 답지를 좀 보시기 바래요. 답지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공통분을 알파라 하자라고 해서 문제에 주어진 똑같은 식, x로 주어진 식을요. 그대로 한 번 더 써줘. 무슨 문자를 넣어서? x자리에 알파를 넣어서. 알겠습니까? 서술형 평가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 즉 문제를 그대로 한 번 더 뺏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통분을 알파로 놓자 이러고 똑같은 문제를 알파에 관해 한 번 더 뺏기면 시간이 아깝지. 그냥 x를 공통분으로 생각해버리면 문제를 한 번 안 써도 답을 낼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x 자체를 공통분이라고 생각해서 알파로 바꾸지 말고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번다. 단 서술형 평가일 때는 답지처럼 일일이 무식하게 공통분을 알파로 하자. 고로 나는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그대로 뺏긴 후에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서술형 평가가 아닌 객관식 단답형 문제에선 그냥 막바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자예요. 되겠습니까? 2번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 그래서 공통분 문제는 결국엔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예요. 즉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즉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즉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통분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공통분 문제는 되게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잘못 공부하면요 되게 혼미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헷갈렸다가 정확하게 넘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공통분을 가질 때라는 문제는 공통분 문제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공통분 문제는 까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무슨 문제다?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식을 봤어. 두 식.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야? 내가 식을 더하거나 빼서 도대체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부터 검토해야 되지.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까 봐야 돼. 보고 얘기해봐. 미지수 줄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문제 보고 얘기해. 미지수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음. 있어. x는 못 줄이는데 봐. 얘 mx에다가 마이너스 3m 보이지? 맞아? 근데 여기 뭐 보여? 마이너스 mx에다가 플러스 3m 보여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m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이게 앞에 배웠던 2차, 2차 연립방정식과의 차이야. 얘는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2차, 2차 연립도 많이 나온다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았어. x의 제곱 마이너스 m-5x 플러스 3m은 0이니까 나는 두 식을 더해버리면 2x의 제곱 mx-mx 사라지면서 x에다가 플러스 5x에서 6x 남고요. 는 0이다. 요 식만 남아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x라는 공통인수 묶으면 x 플러스 3은 0 나와서 x는 0이 나오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공통분의 값이야? m의 값이야? m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x자리에 0, 0 놓. 그럼 m 몇 나옵니까? x자리에 0 놓아. 그럼 m 몇 나와? x자리에 0, 0 넣으면 m의 값은 몇이 나와? 0 나오지. 맞아? 마이너스 3m은 0. 오, m은 0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보겠습니다. 위식에다. 그럼 9.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m 플러스 1 곱해주고 마이너스 3m은 0이 나옵니다. 9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6은 6m 나와서 m의 값은 몇이 나온다? 대입하니까 1이 나오는구나. 오, 혹은 m은 1이 나오는구나. 근데 나보고 m값 구하쇼 라고 말하니까 0 혹은 1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될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를 읽어보고 얘기해봐. 되게 특이한 조건이 하나 보여. 주의해야 될 조건.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조건. 오직 어떤 하나. 표현이 보여? 예, 오직 하나. 이거 되게 스페셜한 표현이에요. 자, 이런 표현.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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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 세상에 오직 너 하나만 사랑해 이러면 어때?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되게 스페셜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에 라는 표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직 하나를 갖건 말건 나는 연립방정식부터 풀어야 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써놓고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씨 이거 미지수 줄일 수 있나? 위의 문제처럼 하고 봤더니 미지수 줄일 수 있어 없어 얘는? 식을 보고 얘기해 선생님 얼굴 말고 미지수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위의 문제와는 달라요. 자, 2차 연립방정식이 미지수를 못 줄이면 뭔 짓을 한다? 차수를 낮춘다. 차수를 낮추는 스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요. 자, 여기에 봤더니 인수분해 요거 상수항이 위에 거 0이기는 해.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고 밑에 거 근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 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씨 인수분해 안 되니까 1번 유형 아니구나야. 되겠습니까? 그럼 2번.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자, 위쪽을 보면 x의 제곱과 mx라는 이 창이 보여. 위식은 1대 4예요. 아래식은 1대 1이라는 개수비를 가지고 있지. 자, 개수비가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얘는 이 창을 모두 소거하는 유형도 아니야.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이 뭔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무슨 유형이다?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가는 유형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상수항 요런 숫자 보이죠? 얘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위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풀어서 쓰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에요. 상수항 소거하려면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얘를 빼봤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3mx 플러스 3m은 0이라는 식이 됐어요. 1번 유형으로 간다는 것은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인수분해합니다. 공통인수는 마이너스 3m 뽑아볼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와요. m과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m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혹은 x는 1이 된다야.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답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 왜? 답으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요구하고 있거든. 자, m자리에 한번 0을 넣어볼게요. 윗식에 m자리에 0 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돼요. 요 옆식에다가 m자리에 0을 넣어버렸더니 얘는 또 식이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지. 얘는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4개. 2개. 왜냐면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는데 식이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공통분이 2개가 나오겠지. 윗식 아래식 같으니까. y씨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랬는데.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이 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공통분으로 1이 나올 때의 m의 값 구하래. 그래서 x자리에 1 대입해. 여기 대입할까? 이게 더 쉽겠지.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m의 값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공통근 문제 중에서도 되게 난이도 상급의 문제입니다. 자, 얘가 왜 난이도 상급의 문제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근 문제야. 막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해봐라고 했어요. 그래. 선생님이 공통근 문제는 연립방정식이랬지? 이러고 문제를 딱 봤더니 난리가 났지. 얘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진짜? 3개예요.
식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3원 2차. 부정방정식. 네, 부정방정식. 그렇지. 보통 공통근은요. 대부분 연립방정식으로 99%의 문제가 연립방정식으로 발전해. 그런데 얘는 그 어렵다는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부정방정식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상태냐면요.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봤더니 XA